자, 모듈에서는 메쉬 믹서의 경우 출력용 데이터 확정의 학습 모듈에서는 메쉬 믹서의 경우 오류 보기가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오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 자, 그랬을 때 단절된 메쉬 하나와 구멍이 두 개 있는 오류 상황을 우리도 흉내내기 위해서 학습 모듈에 있는 요 상황처럼 흉내내기 위해서 뭡니까? 요렇게 메쉬를 하나 오픈 메쉬로 하나 만들었고, 여기가 파란 색깔로 이거 표시된 것은 오픈 메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파란 색깔로 표시됐어요. 여기도 오픈 메쉬예요. 그러면서 오픈 메쉬가 두 개 있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요것이 단절 메쉬죠. 우리도 이런 상황을 똑같이 이런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메쉬 믹서에서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은 셀렉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학습 모듈과 똑같이 해놓은 것을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 기능을 한번 써서 똑같이 나오나 관찰을 해볼게요. 아날리시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아날리시스 눌러가지고 제일 위에 인스펙터가 있죠. 제일 위에 인스펙터 실행. 어떻습니까? 학습 모듈에서는 아래쪽은 가려놨어요. 사실 아래쪽에도 오픈 메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토끼 바닥이 원래 터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오픈 메쉬는 사실 3개예요. 오픈 메쉬는 3개였어요. 단절된 메쉬 요거 하나고, 여기도 오픈, 여기도 오픈, 여기도 오픈.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 3군데가 다 오픈 메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이 메뉴를 살펴볼 텐데 미니멀 필이라는 홀 필 모드는 뭘까요? 홀 필 모드. 얘를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구멍. 홀을 구멍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을 채우는 방법. 구멍을 채우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저는 미니멀 필을 먼저 해놨어요. 미니멀 필은 뭘까요? 메쉬의 개수를 최소로 구멍을 메꿔주는 거예요. 구멍을 메쉬로 메꾸는데 메쉬의 개수를 작게 최소로 해가지고 메꿔준다는 겁니다. 일단 요거 오토 리페어로 해가지고 홀필 모드의 미니멀 필일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봅니다. 요런데 보니까 어때요? 좀 전에 오픈 메쉬 있었던 자리하고 오픈 메쉬이면서 단절 메쉬 있었던 자리, 메쉬들이 메꿔지면서 생성이 됐죠. 근데 메쉬의 개수가 작아요. 왜 개수가 작다고 이야기하느냐? 주변에 있는 메쉬의 개수보다 숫자가 해당 면적마다 생성되는 메쉬가 더 작게 생성이 됐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바닥을 보세요. 아까 오픈 메쉬가 바닥에도 있다고 그랬죠. 이 바닥을 살펴보니까 개수가 작은 거예요. 작게 만들어진데 왜?
크게 삼각형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최소화시키는 거죠. 자, 이게 오토 리페어 올 할 때 어떤 것들을 구멍들을 채우는데 미니멀 필로 채웠을 때, 자, 컨트롤 Z로 다른 옵션을 또 확인합니다. 컨트롤 Z 눌렸더니 어널리시스 상태로만 들어가요. 그리고 오픈 메시, 단절 메시 그대로 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어널리시스 메뉴 중에 인스펙터를 다시 실행해요. 이번에는 두 번째 홀필 모드 중에 하나인 플랫필. 플랫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플랫은 평평하게 라고 하는 거죠. 평평하게. 이 바닥은 아까 미니멀 필 할 때나 그럴 때 아무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이거 오픈 메시를 채우다 보면 이거 평평하게 플랫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 엉덩이 쪽에다가, 엉덩이와 허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 토끼가 몸통이 너무 짧아서. 자, 요런 거에다가 플랫 필을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평평하게 메시를 메꿔줘요. 평평하게 메시를 메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메시의 곡률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곡률에 상관없이 그냥 평평하게 메시를 메꿔버리는 겁니다. 자, 요거도 오토 리페어 올 눌러가지고 확인을 해보자고요. 평평합니까? 어때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좀 관찰할 수가 있죠. 채워진 메시가 평평하고 주변에 있는 메시의 곡률과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메시의 곡률보다 얘네는 평평하게 메꿔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또 그 홀필 모드를 관찰하기 위해서 컨트롤 Z 또 눌러 놓은 거예요. 컨트롤 Z에서 이번에는 인스펙터 스무스 필을 살펴봅니다. 스무스 필. 스무스 필은 뭘까요? 이거는 플랫 필하고 다르겠죠, 당연히. 플랫 필은 무조건 채워지는 메시가 평평하게 한다면, 스무스 필은 주변에 있는 메시의 곡률을 서로 맞춰서, 주변에 있는 메시의 곡률을 맞춰서 메꿔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오토 리페어를 한번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이거 화면을 이렇게 돌려놓고 봐도 곡률이 이상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주변에 있는 메시하고 주변 메시하고 잘 조화롭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래쪽으로 한번 보세요. 아래쪽이 환장하겠네. 미쳐버리겠네. 그죠? 아래쪽에 거도 주변의 곡률을 맞추면서 이렇게 스무스 필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아래쪽에 주변 메시의 곡률과 맞추면서 메꿔버린 거예요. 야, 웃기죠? 참 신기하네. 이런 톡갱이 없죠? 나중에 유전자 변형 톡갱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톡갱이에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자, 컨트롤 Z. 자, 그러면 우리는 홀필 모드를 인스펙터에 있는 홀필 모드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원래 인스펙터는 뭡니까?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는 뭡니까? 오류를 수정하는 기능이에요. 자동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기능인데, 인스펙터의 그 구멍을 채우는 옵션을 관찰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스몰 트러시라는 거를 관찰해 볼게요.
스몰 트러시라는 걸 관찰하는데, 요거를 사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요것이 단절된 메시죠. 단절된 메시죠. 이 스몰 트러시의 값을 요거 변경을 하면은 0으로 갈수록 단절된 메시를 감지하는 기능이 꺼지는 셈이에요. 요게 왼쪽으로 가면은 0으로 바뀌거든요. 스몰 트러시 값이 0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단절 메시를 전부 다 오픈 메시로 인식만 하는 거예요. 오픈 메시로 오류를 다 인식하는 거로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으로 요거를 옮기면 단절 메시를 더 잘 감지하게 돼요. 자,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를 클릭해서 움직여 보세요. 이 바를 움직여 놓으니까 0으로 수치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요게 단절 메시다 이렇게 떴었죠. 근데 지금 이거를 왼쪽으로 쫙 옮겨 놓으니까 오픈 메시 인식할 것만 표시를 해줘요. 자, 이 상태에서 오토 리페어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볼게요. 이상하죠? 오토 리페어에서 이쪽으로 있었던 이 그냥 구멍은 잘 채웠어요. 그죠? 잘 채웠는데 단절 메시였던 애가 요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다른 메시들과 층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를 단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덩어리 메시죠. 거기에 요 메시가 요렇게 겹쳐 있는 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뭐 그림은 대충 그렸지만 전체 메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거리 값이 0으로 이렇게 메시가 겹쳐져 있는 셈이에요. 자, 이거를 이거를 ESC 한번 누르시고 했어요? 자, 셀렉트 모드로 가가지고 지금 섬처럼 떨어져 있는 단절 메시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어머, 바깥에 있는 전체 메시들이 선택 안 되고 단절 메시 얘만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메시가 겹쳐 있는 거예요. 메시 조각이 겹쳐 있는 거예요. 겹쳐서 표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결과일 때였습니까? 컨트롤 Z 요 상태에서 뭐 했을 때 이게 그렇게 됐다고요?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에서 스몰 트러시 값을 0에 가깝게 놔뒀을 때 오픈 메시만 정리를 해주니까 이 단절 메시가 그냥 남아버렸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는 언도 해가지고 아까 상태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몰 트래시라는 이거는 0에 가까울수록 0으로 가까이 갈수록 오픈 메시만 검지하는 거죠. 그리고 0.02였나? 0.02 최대값인 0.02에 갈수록
그 단절 메쉬를 더 강조해서 검색하는 값이죠. 이거를 조절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토 리페어를 요거 뭡니까? 자동 오류 수정 기능 중에서 홀필 모드 3가지와 홀필 모드 3가지와 스몰 트래시라는 옵션의 기능을 관찰을 해 봤습니다. 요것이 학습 모듈 여기에서 53페이지 출력용 데이터 확정 53페이지 넘어가기 전부터 요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3페이지에 가서는 이 그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림으로도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토 리페어 할 때 홀필 모드에 따라서 이 채워지는 게 달라진다. 요거는 54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4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동료를 스캔한 거죠. 여기 보면은 화면을 이렇게 오른 버튼을 이용해서 돌리고 확대하면서 보면은 요 꽁지머리 쪽에 요런 부분을 스캐닝 소프트웨어 상에서 좀 삭제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캐닝 시에도 좀 빠진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자, 일단은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 역시 실행해서 자동 오류 수정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날리시스 인스펙터, 어머, 엄청 많이 떴네요. 일단 어디가 떴는지 좀 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목과 뒷머리 칼이 만나는 이 경계들이 어떤 색깔로 표시됐습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무슨 오류일 때라고 했어요? 교차 메시라고 했습니다. 메시들이 교차됐을 때예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뭐예요? 오픈 메시죠. 구멍이 뚫려 있는 오픈 메시죠. 오픈 메시. 단절 메시는 없나? 희한하게 단절 메시는 없네. 단절 메시는 이번에 나온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관찰을 했는데, 일단 스캐닝된 결과에서 뭡니까? 요 자료를, 요 파일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메시 믹서에서 좀 요만큼 잘라 놓을 필요도 있겠네요. 그죠? 왜냐? 요쪽에 어깨 요쪽에 일부분이 스캐닝 된 것이 조금 불안해요. 그리고 요쪽에 스캐닝 된 것도 좀 깔끔하게 스캐닝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어깨 쪽 여기를 요렇게 좀 지우고 요렇게를 좀 지우고 하면은, 기왕이면은 에러 오류가 있는 부분들도 좀 지우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토 리페어를 바로 쓰기보다는 ESC 막 했고요. 자, 요거 셀렉트 하는 요령으로 한번 조절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정도로 화면을 맞춰 놓고 셀렉트 메뉴로 갑니다. 셀렉트 메뉴로 가는데, 브러쉬 사이즈는 이거 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 브러쉬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요거는 잘 따라 해 보세요. 어떻게? 제가 여기를 첫 번째를 한번 클릭할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고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싹 꺾을 거예요. 클릭한 상태에서 긁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긁어서 째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휘는 끝을 이렇게 휘는 방향으로 메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선택이 안 돼요. 끝날 때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는 끝 지점을 살짝 휘어버리면 그 방향으로, 휘어버리는 방향으로 메쉬들이 선택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델리트 키, 디스카드로 갑니다. 에디트에 디스카드. 또 요쪽 어깨도 좀 삭제해야 될 게 있다, 요렇게 해야겠죠. 역시 셀렉트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같은 위치쯤으로 균등하게 잘라야 되니까 한 1번 요렇게 클릭해서, 조금 더 이쪽이구나.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2번 같은 비율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셀렉트를 저도 이렇게 쭉 긁어 가지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쪽에 어깨도 이제 마저 선택이 됐죠. 역시 델리트 키 딱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쪽에 오류가 난 것들은 좀 의미가 없어졌겠죠. 이제 지워졌으니까. 자, 그런데 이 뒤쪽에도 보니까 요런 데가 좀 찝혀 있어요. 그죠? 아마 티셔츠에 뭡니까? 반팔 티셔츠이기 때문에 여기가 옷감이 접히는 부분이 스캐닝 돼 가지고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화면을 요 정도로 이렇게 놔둘까요? 위에서 보는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만 내가 이렇게 셀렉트해서 드래그해서 샥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여기만 잘라 버릴 거예요. 자, 셀렉트 한번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델리트. 자, 밑에는 영향이 없어요. 각도를 잘 조절해서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 놓고 역시 화면을 이렇게 맞춰 놓고 밑에 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드래그 해 가지고 쭉 가다가 확 꺾어 버릴게요. 이렇게 꺾어 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쪽도 비슷하게 정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거 왼쪽이 좀 더 잘려야 되겠다. 저는 요거만 좀 더 자를게요. 요쪽을 좀 더 자를게요. 그런 방식도 있는데 지금 일부러 나는 드래그 위주로 가요. 왜냐, 일자로 이렇게 셀렉트 영역을 선택할 때 여러분 아직 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반전시키는 것까지 이야기하려면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드래그 하는 거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그러면 요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조금 더 조절할게요.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지우고 어깨선 요거도 좀 비슷해지게 요렇게 가고,
자, 그러면 요거 셀렉트 한 거에서는 이제 빠져나갑니다. ESC 눌러서 빠져나갔고요. 이 뒤쪽을 보니까 이제 좀 잘 정돈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요 상태에서 뒤가 좀 보이게 한 상태로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를 다시 실행해 볼게요. 무조건 오토 리페어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오토 리페어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 없는 것, 스캐닝 데이터 중에 아주 큰 영역에서 아주 필요 없는 큰 영역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 놓고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자동 오류 수정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어떻습니까? 오픈 메시가 많이 표시됐고, 아까 어깨하고 이 팔뚝이라고 해야 될까요? 팔뚝에 가까운 지점에 교차 메시, 빨간색의 교차 메시 뜬 것들도 많이 없어진 거죠. 삭제를 했으니까. 단 어디가 남았습니까? 이제 뒷머리 쪽에 교차 메시들 좀 있고 오픈 메시들 좀 있어요. 보셨죠? 자, 홀필 모드를 어떤 거를 조절할까요? 홀필 모드 어떤 걸 조절할까요? 어떤 거로 갈까? As you wish. 여러분이 원하는 옵션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구멍 채우기에 적합할까? 이거 경우. 미니멀, 콜. 제가 보기에도 미니멀 정도면 적합할 것 같아요. 뭡니까? 플랫필은 평평해서 좀 안 좋고, 왜? 그 머리카락이 있는 데들은 좀 곡률이 맞춰져야 되겠죠. 여기에 플랫필 쓰면 안 되겠고, 스무스 필을 쓰면 또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기느냐? 요런 데에서 스무스 필 할 때 곡률을 맞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미니멀 필로 가서 오토 리페어 올 해봅니다. 물론 오브젝트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달라요. 현재 우리는 이 미니멀 필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했는데, 미니멀 필을 실행했더니 에러는 없어졌어요. 오류는 없어졌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죠. 뭡니까? 여기가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던 하지 마시고, 자, 컨트롤 Z, ESC, 흉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뾰족하게 각지게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요런 데도 좀 다듬어 줄게요. 자, 여기가 좀 날카롭게 나와 있는 것들도 마무리하는 게 더 좋겠다, 요런 이야기를 했었죠. 요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메시들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하고, 자, 셀렉트 모드를 다시 갑니다. 셀렉트 모드로 다시 가서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을 이번에는 어떻게 셀렉트해서 좀 부드럽게 할까 생각 같아서는 뭐 이런 식으로 라운드지게 셀렉트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좀 들어왔다가,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날리는 방향을 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역시 드래그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뒤에 있는 메시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에서 지워 버리고, 또 여기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역시
요쪽에서도 요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날려 버릴게요. 자, 요렇게 드래그 해 가지고 아이고, 네, 조금 괜찮긴 하겠다. 자, 이렇게 날려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심하게 꺾이는 부분들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아유, 또 근데 어깨 쪽을 와서 보니까 이렇게 뾰족한 자리가 또 있네요. 그죠? 뾰족한 자리가 또 있어요. 요런 자리도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위에서 쳐다보는 방향으로 맞춰 가지고 요렇게 와서 샥 꺾어 가지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지워 볼게요. 자, 요렇게 샥 해가지고 지웠어요. 가급적이면 날카롭게 된 부분들을 정리하자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요런 식으로 샥 정리해 버릴게요. 좀 뾰족한 부분이 또 있어서 요렇게. 자, 그러면 또 이쪽도 보니까 여기가 좀 뾰족해요. 역시 뾰족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라운드지게 뭐 정리가 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토 리페어를 또 합니다.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 와가지고 앞서 홀필 모드를 뭐로 했어요? 미니멀 필로 했죠. 미니멀 필. 자, 미니멀 필로 해서 오토 리페어 올. 아이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어라 곡률이 달라가지고 요런 데가 좀 심하네요. 컨트롤 Z. 참, 미니멀 필 말고 곡률이 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네. 자. 여기가 뭡니까? 곡률이 좀 심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앞에 부분도 찝히는 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요렇게 셀렉트 해가지고 이 아래를 날려버린 쪽으로 생각할게요. 자, 요렇게 와서 요렇게. 자, 그러면 이 아래쪽이 완전히 지워지네요. 그죠? 자, 요거면은 뭐 곡률이 심한 부분이 좀 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 와가지고 미니멀 필 또 해봅니다. 요거는 그나마 좀 괜찮네요. 여기 곡률이 좀 심한 자리 여기가 조금 찝히기는 했는데 요런 거는 좀 더 수정해 가지고 미니멀 필로 채우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플라피를 쓰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오늘은 미니멀 필 위주로 자동 오류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닫힌 메쉬로 변경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학습 모듈에서 수행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오브젝트를 가지고 55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오픈 메쉬와 교차 메쉬 이런 것처럼 상황을 보고서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자동 오류 수정을 실행해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이렇게 보시고, 학습 모듈의 58페이지 관찰해 봅니다. 58페이지 관찰해 봅니다. 방금 전에는 어떤 거 중심으로 살펴봤습니까? 아날리시스의 인스펙터, 자동 오류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자동 오류 수정을 하는 걸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뭡니까? 수동으로 오류 수정하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수동 오류 수정할 때는 이런 경우는 원본 오브젝트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 가지고 수동으로 얘네들을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샷은 어떤 겁니까? 분홍색이죠. 어디가 분홍색이에요? 전체가 분홍색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즉 분홍색으로 표시된 메시들은 뭡니까? 모두 다 단절 메시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서는 모든 메시들이 다 단절된 거는 없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것이냐? 인터넷상에서 싱기버스나 STL 파일 공유하거나 한 것에서 다운받았을 경우 간혹 가다가 이상하게 출력되는 애들, 그런 파일들이 간혹 이런 형상으로 메시 믹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내용이 있다 보고 넘어가고요. 수동 오류 수정의 오픈 파트와 솔리드 파트 59페이지 요거 가지고 이제 토끼에다가 좀 엽기적인 변형을 시도해 볼게요. 여기서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토끼가 오류 파일이다 라는 전제예요. 그것을 일부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MMX라는 기능을 활용합니다. 유저들은 이 기능을 MMX라고 축약해서 이 기능을 불러요. 오픈 파트하고 솔리드 파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 기능이죠. 60페이지에 보시면 MMX 기능 아이콘 요거에서 프리미티브로 가면은 요거예요. 프리미티브로 가면은 기본적인 3D 형상들이에요. 3D 형상들을 오류가 있는 데다가 겹쳐버리는 거. 그리고 프리미티브에서 암스, 이어스, 헤드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일부분 고쳐야 되는 거에다가 이런 오브젝트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수동 오류 수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얘를 연습하기 위해서 어디 봅시다. 토끼 준비되어 있죠? 토끼 요 창에서 아까 이 셀렉션 해가지고 이렇게 날리기 전까지 임포트 버니 했던 상태까지 열어주세요. 임포트 버니 상태. 이렇게 토끼가 열린 상태에서 이제 MMX 기능을 사용해 볼 겁니다. MMX에서 먼저 솔리드 모듈에서 순서로 이야기하면은
오픈 파트부터 먼저 살펴보죠. 참, 오픈 파트. 오픈 파트. 오픈 파트 중에서 어떤 거를 한번 해볼 거냐면, 암스에 날개가 하나 있어요. 날개가 있을 거예요. 토끼에다 날개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연습해 볼 건데, 오픈 파트와 솔리드 파트로 나누면서 이 각자 오픈 파트를 꺼내던 솔리드 파트를 꺼내던 그 기능의 설명이 꺼낸 MMX에서 꺼낸 오브젝트의 1번이 위치를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것이 꺼낸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하는 아이콘이고요. 3번이 회전을 시키는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4번에서 요거 클릭해 가지고 5번으로 바꾸면 축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토깽이에다가 날개를 한번 꺼낼 텐데, 날개의 오픈 파트에 나타나는 이 아이콘들을 제어해 가지고 꺼내 놓은 날개 영상들을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오픈 파트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옆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예 열렸다, 솔리드는 이렇게 닫혔다, 이런 것인데, 자, 그러면 해봅니다. 자, MMX 열어 놓으셨죠? MMX에서 프리미티브의 커서를 가져다 댔다가 뭐로 갑니까? 암스로 가시는 거예요. 암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었죠? 암스로 리스트가 바뀌었고, 이 바를 클릭해서 내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그죠? 왜 암스로 갔느냐? 뭐 조류의 날개도 어떤 팔로 생각해서 분류가 됐는지 날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 말이죠. 암스에 보면은 암스의 세 번째 아이콘, 과히 그렇게 멋있는 날개는 아닙니다. 멋있는 날개는 아닌데, 자, 요거를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여기 엉덩이 쪽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모듈처럼 아이콘들이 생겼죠. 자, 화면을 좀 확대해 놨고요. 1번이라고 설명됐던 아이콘이 요거죠. 찾았어요? 요거를 클릭하면 이동이 된다 했습니다. 이 오브젝트 원본 메쉬의 면을 따라서 얘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드래그 앤 드랍 했던 이 오픈 파트는 어떤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까? 원본 메쉬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정렬이 됐어요. 이러면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요거 이동이 되는 거죠. 이동이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쯤으로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놔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이 뭐였냐면 요거예요. 요런 식으로 표시된 아이콘 있죠. 요게 뭐였습니까? 스케일이에요. 크기를 변경할 때 쓰는 아이콘이에요. 요거 클릭하면 역시 뭡니까? 이 색깔을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강조 색깔로 바뀌고,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는 거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걸로 변경이 되죠.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사이즈 값을 내가 수치를 넣어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사이즈라는 요 값에다가 1 한번 넣어 볼게요. 1. 와, 1로 가니까 오, 이게 너무 크네요. 그죠? 자, 이 사이즈를 0.5, 아이고, 엔터 해버렸네. 쏘리. 0.5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0.5로 입력을 하고 다른 창을 클릭하셔도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날개 방향이 좀 조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이제는 회전을 해볼 건데, 회전은 뭡니까? 여기 내부를 클릭하면 이 원 내부가 음영으로 선택이 돼서 회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클릭했어요.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아, 이게 좀 맞나? 아, 글쎄. 아, 이거 반대쪽으로 가야겠다. 방향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맞는데, 처음 꺼내놓은 방향이 맞는데, 뭐 이 정도로 날개를 맞춰 놓죠. 뭐 요렇게 회전을 이용해서 요 정도로 요렇게 맞춰 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요 버튼을 누르면 축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도록 아이콘이 바뀌어질 겁니다. 자, 요거 클릭했어요. 클릭하니까 이렇게 축 방향 두 개의 축이 표시되면서, 자, 요거 보이죠? 요런 식으로 두 개의 축을 표시하고 있는데, 뭐 요거 클릭해서 요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아, 이건 영 이상하죠? 뭐 이렇게 돌릴 필요까지는 없겠는데, 그죠? 그리고 요것도 한번 요렇게 돌려보고, 아, 너무 많이 찝혔네? 별로 그렇게 돌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컨트롤 Z 해가지고 다시 되돌렸고요. 자, 이 아이콘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고, 요게 되셨으면 Accept를 눌러보세요. Accept를 눌렀더니 와, 토끼의 날개가 생성이 됐어요. 자, MMX 기능을 이용해서 반대편의 날개를 하나 더 꺼내야 되겠죠? 요거 좀 빨리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꺼내 놨어요. 이쪽으로 꺼내 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아, 얘는 회전은 좀 시켜야 되나? 아, 자, 플립을 시키는 게 낫겠다. 요거는 앞서 이야기를 안 한 부분인데, 플립이라는 거를 체크하면 얘에 대해서 대칭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것처럼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사이즈는 0.5로 맞춰 놓고요. 0.5로 맞춰 놓고, 자, 그리고 이 위치만 조금 조절해 볼까요? 한 여기쯤에 맞춰지겠고, 로테이트 살짝 요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아이고, 조금 뒤로 와야 되겠구나. 자, 요렇게 해 놓으니까 토끼의 날개를 생성하는 것까지 요렇게 살펴봤는데, 요것이 뭐예요? 이 오픈 파트를 꺼내 가지고 요렇게 하는 건데, 아, 옵셋이나 이런 걸 설명을 안 했구나. 일단 토끼를 이렇게 편집했는데,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픈 파트에서 스무스하고 디스케일하고 옵티마이즈 옵션, 이런 것들을 한번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MX 이용해서 뒤에다가 그 테일이 있었던가? 참. 헤드를 하나 더 꺼내가지고 머리를 학습 모듈처럼 머리 영상을 좀 가져와 볼게요. 타조머리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 학습 모듈처럼 타조머리를 가져와 볼게요. 이 타조머리를 어디쯤에다 드래그 드랍 하겠느냐, 여기쯤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해놓고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다가 딱 꺼내놨어요. 아까 날개 할 때 이걸 할걸. 자, 얘는 머리를 회전을 시켜서 요 정도로 좀 맞춰 놓고요.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요 정도로 좀 옮겨 놨어요. 자, 요 상황에서 먼저 옵셋이라는 기능을 써 볼게요. 옵셋은 뭡니까? 여기쯤에 있는 거죠. 이거를 옵셋을 이용해 주면 원본에서부터 이 튀어나오는 것이 뭐 1을 입력했다면 한 이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겠죠. 그죠? 자, 옵셋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옵셋 창에다가 1. 이거는 너무 심하다. 0.1로 학습 모듈에서 0.1로 갔었나 보네. 옵셋이 0.1 요 정도가 학습 모듈의 스샷과 비슷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옵션으로 스무스 R이라는 거를 볼게요. 결합 부분을 넓혀줍니다. 어떤 거예요? 이렇게 결합 부분을 넓혀버리는 거예요. 스무스 R. 자, 이 스무스 R의 값은 3 정도로 가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거는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바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스무스 R의 값을 3으로 바꾸면 이 적용되는 부분이 넓어지겠죠. 갑니다. 스무스 R 3 적용되는 게 좀 넓어졌죠. 요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넓어졌어요. 근데 3을 했더니 너무 센 것 같아요. 이거 2 정도로 좀 조절을 할게요. 2 정도로. 스무스 R 2. 요게 더 낫겠어요. 뒷꼬리까지 너무 영향을 주고 있어서 조절했고, 그 다음에 D스케일 기능을 살펴봅니다. D스케일은 모델과 결합한 메쉬의 크기 변화 없이 나머지 부분의 크기를 키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D스케일이 적용됐을 때가 요거죠. 요 스샷이죠. D스케일을 쓰니까 여기 조립되는 여기가 줄어들어요. 그죠? 여기가 줄어들어요. 뭡니까? 요거를 한번 D스케일로 조절해 보고, 2.5라고 나와 있었는데 2.5. 너무 커졌다. 토끼가 너무 무거워할 것 같아요. 좀 줄일게요. 2.5는 너무 심할 것 같고, 2까지만 요렇게 맞춰 볼게요. 요렇게 하고 옵티마이즈 옵션을 한번 봅니다. 옵티마이즈가 어느 겁니까? 여기 화면 하단에 표시되어 있죠. 옵티마이즈 요거를 체크해 봅니다. 합성을 할 때 요게 체크 안 돼 있으면 어때요?
요런 스타일이고, 체크돼 있으면은 좀 최적화 시키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체크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옵티마이즈 켜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주변 메시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 값을 받는데, 옵셋 값이 좀 센 것 같아요. 옵셋 값을 0.05 좀 낮추기가 0.01 0.02 0.03 0.03 정도 요렇게 맞춰봤어요. 0.03 요 정도 맞춰봤고, 이거보다 그냥 코일로 놔두고 또 그래픽 버그가 생기네. 자, 요렇게 해서 나는 요 오픈 파트를 여기에다가 합성하는 거, 토끼에다가 합성하는 오픈 파트 합성하는 거를 좀 봤고요. 솔리드 파트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요거는 뒤에다가 달아놓으면 좀 너무 심해서 여기까지만 모양을 확인하고 캔슬 할게요. 액셉트 하지 않고 캔슬. 너무 엽기적이어서 좀 캔슬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야기돼야 하는 솔리드 파트를 한번 꺼내 볼게요. MMX에서 솔리드 파트를 꺼내 보는데, 먼저 디멘션에서는 파트 크기를 키우고, 옵셋은 거리를 조절하고, 컴포지션 모드의 어펜드 투 메시는 원래 메시에 솔리드 메시를 더하는 거, 그리고 크리에이트 파트는 안 하고 우선 여기까지만 관찰을 해 볼게요. 자, 역시 엉덩이 쪽에다가 MMX에서 프리미티브로 갑니다. 프리미티브로 가는데, 그림을 학습 모듈의 그림처럼 관찰하기 편하게 프리미티브에서 이 콘을 여기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꺼내 놓을게요. 자, 먼저 디멘션이 있는데, 디멘션을 보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드랍 솔리드의 디멘션을 보니까 14.64mm 요런 크기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얘는 일단 옵셋을 좀 조절합시다. 옵셋을 조절하는데, 얘를 거의 이렇게 6.5로 옵셋하면 완전히 떨어지고, 한 1mm 정도만 옵셋을 해볼게요. 1mm 정도로만 옵셋을 가고, 이 상태에서 컴포지션 모드를 어펜드 투 메시로 하고 디멘션만 이제 조절하는 걸 해보죠. 자, 디멘션이 14.64인데 정수로 1호 이렇게 입력해 놨어요. 여기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어펜드 투 메시라는 옵션을 썼죠, 방금. 어펜드 투 메시는 뭡니까? 솔리드 메시를 원 내에 있었던 원본 메시에다가 솔리드 메시를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자, 요걸로 accept 한번 눌러 볼게요.
액셉트 하셨어요? 그러면 뒤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아래에서 보는 걸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 이 메쉬가 연결은 됐어요. 근데 솔리드였기 때문에 닫힌 메쉬가 있었단 말이죠. 바닥에 닫힌 메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뷰 모드에서 보면은 오브젝트 브라우저, 뷰 메뉴의 오브젝트 브라우저, 여기를 보면은 하나의 메쉬만 표시가 됩니다. 어펜드 투 메쉬여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 Z 눌러서 다음 옵션 중에 하나인 Create New Object로 관찰을 해볼게요. 자, 이 드랍 솔리드 창으로 다시 왔죠? 컨트롤 Z에서 드랍 솔리드 창으로 다시 왔죠? 여기에서 보면은 컴포지션 모드를 Create New Object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Create Object는 뭡니까? 원본 메쉬, 톱갱이, 버니 메쉬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Create New Object 상태에서 Accept를 눌러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드랍 솔리드라는 거가 뜰 거예요, 아마. 드랍티드 파트라고 하나 더 뜨죠. 그죠? 자, 이게 크리에이트 뉴 오브젝트 옵션으로 갔을 때, 자, 컨트롤 Z로 다시 갑니다. 자, 컨트롤 Z로 다시 왔고요. 컨트롤 Z로 다시 왔고, 이번에는 불린 유니온에 대한 것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드랍 솔리드 해놓은 상황이죠. 버니 오브젝트에다가 드랍 솔리드로 꺼내놓은 상황이죠. 여기에서 앞서 본 것처럼 어펜드도 아니고 크리에이트 뉴 오브젝트도 아니고 불린 유니온이라는 설명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불린 유니온, 불린이 뭡니까? 집합 연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파트와 파트를 합치고 또는 빼내고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불린 유니온으로 해가지고 원본에다 결합시킬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살표 요거 눌러서 컴포지션 모드를 불린 유니온으로 바꿔보세요. 찾았어요? 불린 유니온, Accept 눌러봅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메쉬만 표시되죠. 불린 유니온으로 갔을 때 하나의 오브젝트가 됐고, 밑에서 쳐다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어펜드일 때하고 상황이 다르죠. 어펜드일 때는 원뿔의 바닥도 표시됐는데, 컴포지션 모드를 불린 유니온으로 갔더니 필요한 부분만 연결이 되고 여기는 정리가 됐어요. 그래요? 자, 컨트롤 Z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불린 서브트랙트라는 거를 갈게요. 불린 서브트랙트를 가는데, 솔리드 메쉬가 원본 오브젝트에 대해서 교차된 부분만큼을 제거해 버릴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자, 컴포지션 모드를 뭐로 바꾼다? 불린 서브트랙트예요. 자, Accept를 눌러 봅니다. 옵셋 값만큼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옵셋 값 아까 1로 했었던가, 그렇죠? 옵셋 1 한 만큼 이 솔리드 파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빼낸 거예요. 자, 아래에서도 쳐다보면 요렇게 튀어나왔죠. 그죠?
그죠? 아래쪽만큼 그 뭡니까 그 콘 형상의 아래쪽만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드랍 솔리드에 대해서 드랍 솔리드의 옵션들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뭡니까 셀렉트 기능을 찬찬히 이제 살펴보겠어요.